다룬 적이 있었던 주제입니다. 물류 로봇 생산 이걸 다뤘었는데 이번엔 조금 개념을 바꿔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이 차가 혼다인가 어딘가에서 만든 일본에서 만든 컨셉 차예요. 컨셉 카인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 크기를 가로 세로 50cm 정도, 그러니까 중국집의 철가방 정도 크기로 줄여서 물류 로봇으로 쓰면 딱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을 좀 붙여다 놨어요. 물론 혼다의 허락을 받고 이걸 철가방으로 쓰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디자인이 예뻐서 붙여놨습니다. 자, 물류 로봇은 뭐냐니까 우리가 이 보시면은 교육도시 어디 있나요? 교육도시가 이렇게 일단 196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셀은 가로 세로 1km란 말이에요. 그죠? 이 1km 내에서 이제 주로 물품 운송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루 도시 시민들한테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하고, 그죠? 빨랫감이나 이런 것도 수거해서 세탁소로 가져가고, 세탁소에서 세탁이 된 옷을 찾아서 또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을 이 스퀘어 내에서 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스퀘어와 스퀘어를 옮겨 다니면서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이 도시 내에서 그 물류, 그 지금의 뭐 쿠팡 배달 배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대체하는 시스템으로서 물류 로봇을 한번 어, 제작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제작을 하는데 그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를 조금 이전과는 개념을 좀 다르게 해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자, 다음 페이지,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죠. 이게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제미니도 상당히, 제미니는 얘기를 굉장히 복잡하고 하여튼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 어, 요 내용은 제가 여기다 프롬프트에다 다 붙여놨습니다. 다 붙여놨고, 그리고 이 문서는 제가 다시 여기다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재민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나중에 따로 보시고, 이 R1이 좀 간기래요. 간기라니까 R1을 보죠. R1을 해가지고, 자, R1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봇 제조 단가는 방금 제가 그 적시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서 R1이 상정하는 그 단가는 $150 정도로 보고 있어요. 대당.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고, 그죠? 그리고 와이파이와 니어링크 통신 모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비싼 건 알루미늄 박스죠. 그죠? $60이고. 그리고 필요한 거는 총 3,600대 정도 필요하겠다. 계산한 거고, 그 수직 터널 설치 비용은 대략 뭐 요 정도 들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리고 터널 사양은 재밌어요. 전동식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쓰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리니어 액추에이터는 한마디로 그냥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초소형 엘리베이터예요. 그리고 수평 수직 터널 전환하는 방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레지던스 스퀘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이게 가로 세로 1km이고 여기 인구가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거주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주하는데 여기서 취사 시설이 있었어. 그 취사 시설에서 1000명의 식사를 하루 세 끼를 다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죠? 그 빨랫감 같은 것도 가져와서 또 세탁을 하고, 또 세탁이 끝나면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퀘어 내에서 가로 세로 1km 스퀘어 내에서 이 물류가 대부분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R&D 스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R&D 스퀘어 이 제조 기업이 있고, 이 기업 직원들이 500명이 있다. 그러면 500명의 식사를 만들어서 하루 세 끼를 전달하는 거고, 그죠? 또 서로 필요한 어떤 부품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도 5kg 내외로 해서 서로 운송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퀘어 단위로 움직인다. 스퀘어 내외부에서 대개 이 물류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여기 1km, 가로 세로 1km를 도로 밑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 터널을 통해서, 수평이죠. 수평 터널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건물에 가게 되면은 건물에서는 이제 수직 터널을 이용해서 1층에서 10층으로, 8층으로, 9층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이 한 25개 있다고 가정을 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수평 터널을 주행하다가 수직 터널로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니까 도로 밑에 매설된 물류 터널을 통해서 수평으로 이 물류 로봇이 주행을 하다가 건물 이제 외벽을 타고 수직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평에서 수직으로 주행 방향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건데 이 R1은 이렇게 적었어요. 플랫폼이 90도 회전해서 수직 터널과 정렬된다 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건 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물론 수평을 90도로 터닝하면은 수직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물류 로봇이 뒤집어지게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어, 뒤집어지지 않고 이걸 터닝을 한다? 어, 어쨌거나 터닝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터닝을 했고 그런 다음에 마그네틱 클램프로 수직 엘리베이터 레일에다가 기랍. 마그네틱 클램프는 그냥 자석이에요. 자석으로서 수직 엘리베이터 레일에 기랍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수직 엘리베이터로 또 로봇의 배터리도 충전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1, 2, 3. 3단계에 거쳐서 이제 수평의 수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죠? 재밌는 얘기고 그런데 재민이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해요. 재민이는 어디 있나요? 보면은 쭉 내려가서 수직 터널 있고 여기인가? 아 여기 있군요. 물류 로봇이 수평에서 수직 터널 이동하는 방법 인터체인지인데 굉장히 복잡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거 한번 이걸 꼼꼼히 한번 읽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예? 조금 복잡해요.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딱 옮겨간다 이 말이에요. 참나. 아마 제 생각에는 재민이 가는 게 조금 더 엄밀하고 좀 더 정확할 것 같긴 해요. 같긴 한데 일단은 간결한 건 R1이 간결하니까 R1 걸 일단 보고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적재함을 통째로 하적하는 기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적재함을 통째로 내려놓는 것 말하는 거예요. 하단에 RFID 태그 붙여가고 전자식 잠금 장치하고 목적지에서 R1이 딥식 R1이 잠금 해제 신호를 전송하면은 적재함이 분리된다. 깔끔하죠. 굉장히 깔끔한 시나리오예요. 그죠? 그리고 재사용을 위해 빈 적재함은 또 자동 해소한다. 아주 깔끔하게 했어요. 요거 한번 이렇게 구현을 해봤으면 싶은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샘플로 모형이죠. 그러니까 10분의 1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뭐 차차 하도록 하고 우리 제주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로보틱스 실습 주제로 너무나 아름답죠 이거. 그죠? 학생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보라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100분의 1 모형 축적해서 요런 도시가 있다. 여기 건물이 있고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이 25개가 있다. 이 에리어에. 그리고 1차선 도로가 여기에 쭉쭉쭉쭉 나열되어 있으면은 조그마한 그 물류 로봇이 수평으로 주행하다가 건물을 만나서 건물에서 수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렇게 모형을 만드는 실습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두이노 보드나 라즈베리 파이 보드 같은 걸 써서 만들면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목적지에서 딥식 R1이 잠금 해제 신호를 전송하게끔 하는 거는 이 딥식 R1을 트레이닝을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습하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거나 그 차차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적도 이렇게 하고 하여튼 이거는 정말 로보틱스 실습으로 너무나 좋은 내용입니다. 자, 결론은 어쨌거나 이 정도 들지 않겠느냐. 총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얼마인가 되나요? 우리 돈으로 한 200억 정도 되겠네. 200억 정도 투자하면은 이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도시 전체. 그죠?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90% 이상이 동일 스퀘어 내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위에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라고 시켰더니 계산을 또 열심히 정말 열심히 정말 열심히 계산 열심히 해요. 했더니 90% 이상이 동일 스퀘어 내에서 배송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동 거리도 줄어들고 필요 대수도 막 이렇게 했다가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2000대 아까 3600대에서 2000대로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금액도 54만 불에서 30만 불로 확 줄어들었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53만 불에서 30만 불 40%
44% 줄어들었네. 필요한 로봇도 2,000대, 기존 3,600대에서 2,000대로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류 로봇을 이용을 해서 교육도시 내에 물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쿠팡이나 이런 배송하는 택배하는 것을 로봇을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자동화시키는데, 그럼 쿠팡 배송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물건이 뭐 제주도로 오고, 제주도에 있는 게 서울로 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육도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구조로 설계를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쉘 하나하나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급자족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쉘 하나하나에다가 뭔가 필요한 것을 이 도시 외곽에서 일괄적으로 이 셀에 갖다 주고, 이 셀에 갖다 주고, 이 셀에 갖다 주고 하면은, 그러면 나머지는 셀 내에서 움직인단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방금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말이 이해가 되면은 그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는 앞으로 영상을 계속 올리다 보면은 방금 제가 했던 말, 도시 외부에서 셀 하나하나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1,000명이 거주한다고 가정합시다. 1,000명이 밥을 하루 3끼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식재료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럼 식재료를 1,000명분 1,000명분이 하루 3끼니까 3,000명분이 되겠네. 3,000명분의 식재료를 이 도시 외곽에서 여기다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내주고, 각 셀마다 196개 셀에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식재료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는 그 식재료로서 식사를 만들어서 1,000명의 주민들에게 배송하는 것은 이 셀 내에서 움직이는 일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도시 외곽에서 도시 내부의 각 셀로 대형 화물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프로세스고, 전달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 내부 셀 내부에서, 각각의 셀 내부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쿠팡처럼 서울에 있는 물건을 부산으로 낱개로 보내건다, 부산에 있는 물건을 뭐 천안이나 공주로 뭐 배송하거나, 그런 시츄에이션은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